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봤던 파일런 제이드 시리즈, 지난 시간은 DOD에서 촬영을 했었죠. 이번에 AV 플라자로 무대로 옮겼습니다. AV 플라자에도 똑같은 모델이 있어요. 파일런, 폴란드 회사라고 그랬죠. 마테우스와 미코와이 두 친구가 처음에 바르샤바에 설립해서 야로친으로 회사를 옮긴 1000평 규모의 직원이 50명 있는 꽤 큰 규모로 스피커 포트폴리오 라인업도 되게 넓은 그런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마테우스와 미코와이 둘도 친구지만 부모님끼리도 서로 친구인 마테우스 어머니와 미코와의 아버님, 이 둘이 가구 회사를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늘 나무를 다루고 인테리어 관련된 그런 가구들 속에서 성장한 그런 음악 애호가들이 이렇게 스피커 회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패시브 라인업만 해도 총 6개 라인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스퍼, 엠버, 제이드, 지르콘, 다이아몬드, 오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위에서 세 번째 라인업인 제이드에는 모델이 3개가 있는데 스탠드 거치형이 10, 그리고 플로어 스탠딩 2개, 작은 게 20, 큰 게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자체가 역시 클래식한 페이퍼콘을 쓰고 제이드 30은 15인치나 되는 펄프콘을 가공한 그런 우퍼, 종종 저희가 가정용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구경의 우퍼입니다. 5인치 미드레인지도 똑같은 페이퍼 소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제이드 시리즈 전체를 공유하는 이 BMS 트위터, 트랙트릭스 곡선, 이걸 따라서 만든 그런 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이드 20은 투웨이 구성의 12인치 베이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구형 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레이아웃과 캐빈의 에세 사이즈를 설정했는데 베이스 품질의 상당 부분을 리플렉싱 홀에 둔 그런 스피커라는 거, 그리고 외관뿐 아니라 사운드에도 이 두 사람이 가장 잘 아는 영역인 이 나무, 특히 제이드 시리즈 사용한 이 나무는 아메리칸 월넛 마감으로 그 나무를 쭉 켜가지고 그렇게 만든 나무판, 소위 비니어로 스피커 외벽을 다 마감해 놓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역 구성은 음악 듣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위는 똑같이 22kHz, 아래쪽 대역은 제이드 20이 35Hz까지, 제이드 30이 32Hz까지 3Hz 더 내려갑니다. 양감과 스케일의 차이는 크지만 대역 차이는 딱 그만큼이라는 거. 오늘 AV 플라자에서는 장소와 어쿠스틱도 뭐 변화가 있지만 앰프가 또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들어볼 앰프는 야마하입니다. RN2000A. 외관은 우리 7080 스타일을 하고 있지만 사운드적으로는 대단히 트렌디한, 야마하가 2000년 초반부터 영미 평론가들한테 제품을 보내서 평가를 받게 했고, 하이파이 토탈 브랜드인 야마하가 글로벌 하이엔드 스타일을 지향해서 만든 그런 트렌디한 앰프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자, 오늘 폴란드 사운드를 대표하는 파일론의 제이드는 일본을 대표하는 야마하 RN2000A에서 어떤 소리를 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에서는 이제 어큐페이지로 들어봤잖아요. 환경이 바뀐 채로 똑같은 제이드 30은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그걸 오히려 비교하시는 게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도 제이드 30으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Of movie scenes, noise is always loud. There are sirens all around, and the streets are mean. If I can make it here, I can make it anywhere. That's what they say. See my face in lights on my name. Monkeys found down on Broadway. Even if it ain't all it seems, I got a pocket full of dreams, baby. I'm from New York, concrete jungle where dreams are made of. There's nothing you can't do. Now you're
제가 파일론 요 제이드 시리즈 처음 듣고 나서 카페 하는 분들, 특히 요 정도 좀 있어 보여야 되는 이 6면체 스피커가 필요한 그런 공간, 사실 그런 데 쓰기에는 좀 차고 넘치는 스피커죠. 공간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웬만한 한 20-30평대 공간에는 JD30이면 차고 넘치는, 어쿠스틱적으로 그렇고 사운드의 품질로도 그렇습니다. 거기 좀 오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빈티지 스피커들 있잖아요. 한번 바꿔보세요. 아, 이거는 이 스피커여야만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못 바꾼다. 이런 분들 그 매일 트는 그 곡으로 이 스피커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베이스에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믹의 그라데이션도 있지만 낮은 대역에서 중역대로 쭉 올라갈 때 그때 그 색채감, 수시로 바뀌는 그런 연소음을 들어보면 대역의 변화와 함께 음원에 있는 정보들, 음원의 어떤 표정과 관련된, 음색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그게 싹 마치 색깔이 변하듯이 이렇게 바뀌는 느낌? 그런 재미가 큰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높은 대역은 이렇게 무작정 높은 데시벨로 쫙 뻗는 그런 호응 스피커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한 금속 표면을 떨려서 만드는 그런 콘 스피커의 어떤 한계도 아니고, 사실은 이 스피커에서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는 베이스보다도 저는 높은 대역이었어요. 높은 대역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높은 대역을 주도하는 이 BMS 트위터가 소리를 또렷하게 내면서도 고급진 소리를 낸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 음을 서포트하는 뒤쪽과 아래쪽에서 스멀스멀, 이 음악에 이런 신호가 있었어 하는 그런 신호를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는 이런 저음의 품질. 그렇게 하고서 중역이 이렇게 비인 게 아니라 베이스와 똑같은 질감을 주는, 그래서 하나의 유닛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렇게 연결된 미드레인지. 사실 제이드 30의 소리는 높은 대역을 주파수 대역을 더 끌어올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22kHz에서 끊고 거기서 세세한 표현력을 기반으로 해서 소리를 고급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거침없지만 잘 정돈돼 있어요. 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또 달라요. 디오드에서 아큐페이지로 들었던 소리하고 또 표정이 다른 게, 야마 2000A로 드라이브한 이 제이드 30의 소리는 아큐페이지처럼 15인치 유닛을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드라이브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 음영 표현을 좀 더 중시하는, 음영 표현의 묘미가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정격의 소리 같은 그런 게 야마 소리에 들려 있고요. 이 RN2000A도 AB 클래스로 190W의 출력을 내는데 드라이브가 뭔가 스피커 앞으로 막 쏟아지는 소리가 아니라 스피커 뒤쪽에 스테이징을 만들어내고 입체감을 잘 들이우는, 제가 처음에 이 앰프 들었을 때 느꼈던 게 상당히 하이엔드적이다. 스피커가 뭐건 음원 정보를 잘 끄집어내는 그런 앰프라는 인상이 좀 강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앰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거침없이 쫙 지르는 그런 음악들 있죠. 예를 들면 처음에 들어본 알리샤 키스가 그래요. Empire State of Mind. 이 곡에서 알리샤 키스는 정말 거침없이 원래 이 곡의 녹음에 담겨있는 스타일대로 거침없이 달립니다. 음의 다이나믹을 실어가는 과정이 그렇고 높은 옥탑으로 올라가는, 대역이 이동하는 이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거침없는데 거칠게 들리지 않는 그런 고역 특성. 혼 트위터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거칠지 않고 이렇게 잘 정제되어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고급지다고 표현을 하는 게, 혼 스피커 스타일의 어떤 확산은 있는데 그 귀를 거칠게 하지 않는 거는 이 방사 각도 있지만 내부 컴프레션 드라이버의 진동 자체가 상당히 정확하게 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곡이 없으면 큰 소리가 거칠지 않죠? 이 알리샤 키스의 목소리를 정말 멋지게 들려준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서의 베이스 정보들, 대단한 베이스 정보가 있는 건 아닌데 그 고음이 그만큼 올라가는 만큼의 밸런스를 맞춰서 아래쪽에 서포트해준 그런 베이스의 느낌, 이런 것도 아주 안정감 있어 좋았습니다. 제이드 30은 소편성의 느낌을 살려주는 것도 굉장히 잘하지만 말러 같은 곡을 한번 들어보면 또 느낌이 달라요. 아니 15인치 유닛이면 왜 말러를 안 들어보겠어요. 근데 이 스피커의 어떤 포만감과 그런 스케일, 하이엔드적이라기보다는 좀 클래식한 느낌, 이런 걸 살려보자면 굳이 말러와 이렇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쿠렌치스가 지휘한 교향곡 6번 2악장 스케르초를 들어보면 저희가 아는 그 뛰어난 해상도와 특수 소재를 쓴 그 매우 정교하게 대역 구성을 한 그런 스피커들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야마하와 조합을 한 이 조합이 의외로 말로 같은 음악을 굉장히 잘 내주죠. 특히 이 6번 스케르초에서 아래쪽에 쿵거리는 신호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베이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지면 사라졌다가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서서히 나타날 때, 이런 장면들을 묘사할 때 이 제이드 30의 15인치가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바깥쪽이 서라운드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얘기지만 아래쪽 가로로 길게 만든 이 리플렉션 포트, 이게 15인치 베이스를 상당히 잘 통제된 채로 앰프가 왜곡 없이 드라이브를 해준다면 아주 잘 절제되면서도 통렬한 베이스, 그 두 개를 다 내줄 수 있는 아주 멋진 소리를 들려주는, 세세한 전 구간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표현해주는 그런 베이스라기보다는 각 신호에 굉장히 정확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베이스 자체도 거침없지만 양감을 푸짐하게 만들어서 공진까지 생기는 그런 베이스가 아니고 상당히 잘 통제되어 있다는, 스피커 자체에서 그런 게 잘 제어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로 같은 음악, 말로 6번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스피커를 단 스피커답게 금관 악기들, 슬로우 템포 재즈, 그런 곡들 아주 좋죠. 이 GRP 올스타 빅밴드가 연주하는 I Remember Clifford, 이 곡의 도입부에서 쿵 베이스 슬램에 바로 이어지는 그 관악기 소리가 쫙 뻗쳐가는, 음량이 늘어나면서 그 방사각이 점점 넓어지는, 마치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쭉 서서히 밝아지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 표현도 이 제이드 30이 굉장히 잘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배역이 부족해서 어두운 느낌을 준다거나, 반대로 본 스피커의 고능률을 따라가서 이렇게 좀 귀가 아플 정도로 강한 소리를 낸다거나, 이 양쪽이 아닌 딱 음원을 그대로 눈앞에 펼치는 듯한 꽤 고품격의 이 높은 배역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서도 베이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느린 템포의 곡이지만 베이스 포트 설계와 내부 구조의 그런 설계의 결과물로 상당히 포근한 포만감, 그리고 베이스의 표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베이스 악기가 그루브한 어떤 표현을 하고 아래쪽에서 살집이 큰 어떤 동작들이 이렇게 꿈틀거리는 느낌, 그걸 아주 미세하게 잘 표현해 줍니다. 대역을 이동하는 그런 느낌을 촘촘하게 표현해 주는 그런 하이엔드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안감의 구간이 상당히 잘 정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같은 알리멤버 클리포드처럼 베이스의 양감이 서서히 늘고 줄어가는 그 구간들, 그 위로 이런 관악기가 쨍 하고 펼쳐지는 느낌, 요 대비가 아주 듣기 좋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똑같은 제이드 제품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연속으로 시청을 하다 보니까 앰프에 따른 느낌과 그런 사운드 비교도 가능한데, 야마하 이 RN 시리즈, 원래 등급으로는 위에 AS 시리즈가 있는데 A 클래스 구간이 좀 더 많은 AS 시리즈가 있는데, RN 시리즈 느낌은 또 AS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상당히 절도 있는 하이엔드 스타일, 이 앰프가 드라이브하는 제이드 30의 스타일이 좀 더 클래식하게 느껴집니다. 이 예비 플라자의 이 방이 약 10평이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사이즈, 이쪽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들어도 뒷벽에 거의 바짝 붙인 상태인데도 뒤쪽에 상당히 음상이 입체적으로 잘 떠올라요. 제이드 30만 해도 이 배치와 어떤 공간의 크기, 그런 게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간에서 들어보면 웬만한 거실에 딱 이렇게 놓고 들어도, 심지어 옛날 오디오 광고처럼 이렇게 딱 바짝 붙여놓은 채로 들어도 이런 근사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된 스피커 같습니다. 자체로도 아래쪽에 살짝 앞을 들어 올리게 만든 아래쪽에 받침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서, 특히 15인치 베이스가 사용자가 그냥 반드시 놓거나 아래쪽을 바닥에 굉장히 가깝게 놨을 때 생기는, 소비자가 무심코 들어도 그런 멋진 베이스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잘 디자인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메리칸 월넛 마감이 표면 감촉도 그렇지만 어딘가 이렇게 툭 던져 놓으면 이 큰 박스가 그 전체 공간을 되게 멋있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이 스피커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이런 디자인을 기억하는 이 70, 80 세대들, 그분들도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20, 30대 이 젊은 음악 애호가들도 잘 녹음된 걸그룹, 보이그룹 음악을 듣기에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한 대편성 클래식도 멋지게 들려주는 그런 스피커라는 거, 내 공간에 한번 이 스피커를 놓을 그런 각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흔한 말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AB 플라자에서 파일런의 제이드 20과 30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소리를 들어보면서 좀 더 제이드의 많은 부분을 발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제품과 얘기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